네, 176차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대구를 다녀왔는데 충청 민심뿐만 아니라 대구 민심도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연초부터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대구 경제나 살려라, 할 일이나 해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크더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의 건설본부장이 되겠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국민 여러분들은 총리에게 건설본부장 하라고 어디에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망언이 될 것입니다.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 이런 대국민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가 거기에 공감하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국민에게 협박 공갈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술 취하고 한 말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부처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면 17대 국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17대 국회의원 모두는 나라 거덜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매우 많은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죠. 참으로 적절치 않은 잘못된 망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정청이 함께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그 협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유령도시가 된다느니 쪽박이 어떻다느니 도대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될 당정청이 연초 벽두부터 이렇게 대국민 협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반성하십시오. 수정안이 물 건너갈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는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수도 분할론까지 다시 들고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헌재가 이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들고 나와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위헌 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7대2로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일 텐데 어떻게 또 위헌론을 들고 나오는지 불과 몇 년 전의 일을 완전히 잊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혹세 무민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경고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행복도시 백지화, 행복도시 폐기안을 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도시 백지화 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간 그런 세력에 대해서,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겠습니다. 일단 행복도시 백지화를 저지하겠습니다만은 저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책임 추궁을 철저히 할 것이다. 이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간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책임 추궁을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국정조사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힘을 뺐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질 뿐만 아니라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서 이 소동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이것은 민심에 대한 쿠데타의 다름 아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본업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일부 보수 세력과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의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 행위에 대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위헌 법률이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한 판사의 판단이 옳았는데 이 박재영 판사의 재판 행위와 일선 1심 판사들의 판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옹호를 했습니다. 보수 언론도 이를 옹호를 했습니다. 이에 문제를 지적한 판사들의 정당한 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법 연구에 운운하면서 색깔론을 덧칠하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7부 이광범 부장판사가 김석기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첨부된 수사기록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해서 기록 방지를 한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슨 모순이 됩니까? 이 결정을 가지고 이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당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이광범 부장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이 아니니 이렇게 해서 마치 5.60 시절에 공안검찰이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면서 배후 세력 운운하는 이런 오공시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한 모 신문에서 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경찰 진압작전 잘못이 시인됐다는 그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1월 20일 새벽 엄동설안에 막론을 막 짓고 있는 그 시점에 뭐가 그리 바빠서 잘 보이지 않는 새벽에 그렇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이번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사전 정보가 전혀 공유가 안 됐고 신너 같은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진압 특공대가 제대로 인지를 못했고 잘못된 작전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반대된 진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뭡니까?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배운 검찰은 진실 의무를 지닌 객관 의무를 지닌 공익의 대표자로 배웠습니다. 검찰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처럼 승소를 위해서 자신한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내놓는 이런 민사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피고인의 이익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도 밝혀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국가의 공익기관인 것입니다. 이런 검찰이 자기가 수사해놓은 기록에 피고인에 대한 이익되는 사실을 숨겨놓고 불리한 것만 모아서 하면 이게 무슨 공익기관입니까? 일반 민사소송 당사자.